자, 개념 42번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얘기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거는 합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합성한 느낌이 나잖아, 그치? 합성한 느낌이 나는데 예전에는 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고.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요거를 사인으로 합쳐보자. 합칠 때는 이렇게 합치는 거다. 그래서 요령을 이렇게 알려주고 요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해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사실 이게 안 중요해서 그러니까 원리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당시에 쌤이 어릴 때 어린 강사 시절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래요.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건 난 너무 별로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자, 우리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을 사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것도 사실 합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돼.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라고 해보자. 이게 자, 여기에 쌤이 위에다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이렇게 점 P를 하나 잡을 건데 이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놨어. 이렇게. 그리고 원점 5에서 P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각도 있지, 요 각도. 요 각도를 쌤이 만약에 알파라고 놨다면 이렇게 놨다면 요게 지금 반지름 R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쌤한테 덤벼야 되죠. 아, 쌤 문과입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죠? 이 문과 학생들 이거 수업 안 듣죠? 미적분이니까. 괜찮아요? 편집 안 하겠습니다. 쌤, 문과입니까? 각도도 있고, 변경도 있고, 반지름도 있는데, 좌표를 이렇게 놓으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저렇게 안 놓죠? 어떻게 놔, 이거? 아, 우리 이거 문과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구나. 문과 학생들 다 배우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A, B라고 안 놓고 뭐라고 놔야 돼요, 이거? 그렇죠. R, X 좌표는 코사인이지. 코사인,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이거 중요하죠.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거였지. 좌표 표현하는 거. 됐어? 이렇게 놓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저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쌤이 써보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여기 위에 좌표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 알파라고 써야죠. 동경을 지금 알파라고 놨으니까 여기도 알파. 이렇게. 그러면 불러봐. R 코사인 알파에다가 누가 곱해져 있고?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져 있고 뒤에는 B 자리에는 R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되겠어? 그러면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랑 공통으로 누가 붙어 있어? R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R을 밖으로 빼고 R을 밖으로 묶고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를 놓고 보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내용이 코사의 모양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다. 앞에 누가 곱해져 있다? R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그런데 저 R도 마찬가지로 A하고 B로 표현이 가능해. 왜냐면 이 반지름 R이라는 건 결국 이 원점에서부터 이 P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R 대신에 누구를 써서 최종적으로 써보면 루트 뭘 써주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요게 삼각함수의 합성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잖아. 그지? 아,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R로 묶으면 공식이 되겠지. R은 그렇게 되겠지. 뭐. 별거 아니네.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마다, 그럼 얘 봐봐, 얘. 얘로 나올 때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원을 그려서, 1하고 루트 3을 점을 찍어서, 반지름 표현해서 묶으면 되는 거야. 결국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좀 오래 걸리니까, 얘도 속도를 위해서, 자, 요령을 익히자 이거지. 요령을 익히자. 어떻게 요령을 익힐 거냐면, 사인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를 좌표 평면에 갖다 놔. 그래서 사인 앞에 개수를 x좌표에 갖다 놓고 코사인 앞에 개수를 y좌표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 루트 3을 잡아놓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2죠. 2. 1대 루트 3대 2. 요 길이 2. 요 동경의 길이 2로 묶여서 사인. 이렇게 되고 세타 와주고 뒤에 플러스 요 각도 몇 도야? 1대 루트 3대 2니까 60도인가? 그 60도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하면 합성된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합성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약간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잔소리는 요령껏 그냥 빨리 바꾸시면 되는데 바꿀 때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요 우리가 그렸던 요 그림. 요 앞에 개수를 여기다 찍고, 요 앞에 개수를 여기다 찍어서 그 사이에 각을 요 옆에다가 갖다 붙인다. 라고 하는 요 구조 자체를 좀 기억해 놓으라고. 알겠어? 요 구조 자체를. 하나 더 해볼까? 요런 거 나오면 어떨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합성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빨리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그림을 먼저 그려서 사인 앞에 개수를 x에다 찍고 코사인 앞에 개수를 y에다 갖다 찍고 이렇게. 그러면 이 좌표가 뭐가 돼? 1,1이 되겠지. 1,1이 되면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2고 이 각도는 45도. 그럼 어떻게 합성된다고? 루트 2에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합성하면 된다고. 알겠죠? 요 요령만 잘 익혀주시면 된다. 원리는 이런 건데 원리는 한 번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요걸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자, 바로 문제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fx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자, 2 더하기 3 사인 세타, 사인 x 플러스 4 코사인 x.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다. 봐봐.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는 거야.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는데 밑에 막 무슨 평행이동 나오고 주기 나오고 이렇다는 거는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린 이렇게 더해져 있는 그래프는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만 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쳐주겠다 이거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봐, 요령? x 앞에 개수 누구? 3 찍어주고 코사인 앞에 개수는 4 찍어주고 이렇게. 그럼 이 길이 얼마? 5가 되는 거라 그랬지? 5. 그리고 사인 붙여주고 여기에 세타 플러스 요 각도 줘야 되는데 요 각도 알아 몰라? 모르죠. 이거 특수각이 아니지. 3대 4대 5라는 건 알지만 각도는 모르잖아. 그럼 그냥 알파라고 놓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지. 그리고 누가 더해져 있다 앞에? 플러스 2가 더해져 있다 이거지. 됐어? 요게 fx야. 되겠죠? 그럼 기억 보세요. 그럼 기억을 보면 얘는 y는 사인 세타. 왜 자꾸 세타라고 써? x인데. 이렇게. 자, y는 사인 x의 5배가 된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가면 돼? x축의 방향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을 이동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주기는 뭐 평행이동 된다고 해서 주기가 바뀌겠어? 그렇죠? 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 2파이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은 최대값. 최대값 우리 이거 앞에서 많이 배웠던 거다. 그렇죠?
우리 요것만 보면 되지. 뭐 요거 x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세모로 본다면 사인 세모는 값이 뭐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거기에 5배를 하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되고 거기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가 돼서 최대값은 얼마? 7.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문제에서는 지금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맞다 이거지. 괜찮겠지?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반원이 있네, 반원이. 자, 이렇게 반원을 그려놓고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요 위에다가 P를 하나 이렇게 잡았어. P를 잡았고 AB의 기름. 요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들 봐봐 이거. 문제에서 나한테 언급하지 않은 정보지만 사실은 언급한 내용이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가 직각인 거죠. 여기가 직각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뭐다? 직각이다. 호영아. 네. 왜 직각이죠? 질문 내가 했는데? 넌 대답을 해야지. 나한테 질문하고 그래. 이거 왜 직각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할 거지. 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고3인데 쌤이 이게 왜 직각인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하냐 이것들아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기분만 나쁘지 뭐. 그죠?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 90도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궁금은 하지 않아? 갑자기 물어보니까 궁금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참 좋다는 얘기야. 우리 동생들 있는 학생들은 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성적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개념 공부를 똑바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요. 성적 올리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돼.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90도인지는 모르고 이 90도를 이용하는 문제만 뒤에다 푸는 거지. 그럼 맞추긴 또 맞춰. 죽을 때까지 몰라. 왜 90도인지는 죽을 때까지 몰라. 근데 90도인 건 알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공부 방법으로 성적이 잘 나오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 학년이 바뀌어도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쌤 중학생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면은 쌤 만약에 중학생인데 쌤 조카야. 그럼 나는 100% 이렇게 가르쳐. 시험 못 봐도 돼. 시험 못 봐도 되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증명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고 궁금해하고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애가 흥미가 없어.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뭐해?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은 정해져 있어. 왜? 공부에 관심이 없어 이미 기본적으로. 학문 자체에 뭔가 배우는 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없고 일단 대학만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대학 가면 잘 안 돼. 그게 다 그렇다. 니네 이제 나중에 봐봐. 그냥 뭔가 이게 좀 길어지네 촬영이 갑자기. 이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잘 해야 되니까. 잘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뭐든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수학도 잘해.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막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수강생들한테 인정을 별로 못 받아. 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보잖아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학생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은비나 규민이나 이 친구들은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단 말이야. 근데 정문하고 호영이가 서먹서먹하지 않아. 나한테 욕만 안 할 뿐이지 막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냥 학생들이랑 좀 친해지니까 좀 정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가. 어제 수진이 니네 하나 선배 수진이 연락 왔는데 경인교대, 춘천교대, 진주교대, 숙명여대 다 붙었대. 다 붙어가지고 합격증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냈더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걸 왜 보내 병신아 막 이랬는데 그냥 뭔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해야 돼. 기본적으로 좋아하면서 수학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모르겠지. 이거 호영이 질문하겠지. 내가 이거 왜 직강인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지. 병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지없이 몰라요. 그럼 만약에 내가 호영이는 분명 모르겠지.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답을 해.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럼 내가 또 상상을 잘못했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좋아할 수는 없어, 솔직히.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좀 자세라도 약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대학을 가면은 내가 학과를 선택해서 가면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가도 달라. 20대가. 알겠어? 그렇게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과대들 중에서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문제 푸는 공부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어.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깊이 있게 알 때 이걸 좋아하게 되지. 뭐든지 그렇잖아. 내가 좀 잘해야 재밌잖아. 내가 못하는데 뭐가 재밌어. 게임도 그래, 게임도. 쌤 게임 안 하거든요. 핸드폰 게임도 안 해. 근데 왜 게임을 안 하니? 엄청 재밌대. 하면 예전에 쌤 이제 어릴 때 쌤이 고등학교 때 나왔어. 스타크래프트가.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출연. 이묘한 완전 신이었지, 그 당시에. 신. 그리고 쌤이 대학을 가니까 포트리스가 나왔어. 뭔지 알아? 포트리스? 이렇게 대포 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 거? 막 여러 명이 단체전 하잖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얘가 빠지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 주영신 죽었어! 막 이러잖아. 그럼 막 우리 편이 막 창에 달아주잖아. 샤샤샷 막 이렇게. 잘했다고. 그 구름에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서 거기 빠지는 거 아니야. 맨날 나만 빠져. 맨날. 나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막 여기저기 폭탄을 쏘면은 자폭해 막. 나 혼자 떨어지고 막 이래.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못하면 재미가 없어. 아무튼 직각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왔네. 네. 동생들이 있다면 네, 그렇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암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거 반지름이고 요거 반지름이고 요거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이면 요거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면 여기도 동그라미 각도. 요것도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럼 여기 x면 여기 x. 맞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를 합치면 180도. 그러니까 하나씩 합치면 90도. 그래서 90도야. 이렇게 하면은 맞아.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잖아. 근데 중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막 이래. 뭐? 그러니까 90도라는 거죠? 이런다니까. 정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AP하고 PB의 최대값 구하래요. AP하고 PB의 합. AP 요거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에 각도 하나만 내가 주면 AP 표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게 얼마야, AP가? 6에서 갔으니까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PP는 여기서 이렇게 온 거니까 6 사인 세타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쌤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여기다 세타를 주면은 이게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세타를 줬지. 맞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여기다 세타를 놓은 이후에 여기가 6 코사인 세타이고 여기가 6 사인 세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이걸 놓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다 이걸 놓고 이것도 못 읽으면 그건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 볼 때 여기다 이걸 쓸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합을 물어봤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이와 뭐가 필요해?
각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했었으니까 그 구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 하나의 각과 세타가 뭐야? 하나의 각과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요걸 이용하면 길이를 표현해낼 수 있다. 우리 뒤에서 이제 도형의 활용편 배울 거거든? 거기서 많이 쓰일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문제는 나한테 물어본 건 6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6 코사인 세타. 이 녀석의 뭘 물어봤어?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합성하죠. 만약 얘들아 이걸 안 물어보고 여기에 제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 개 다 제곱이면 그냥 6이 되는 거지. 제곱에 하면 1이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에만 세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한쪽에만 제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럼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 근데 둘 다 제곱이 없고 그냥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인 거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럼 결국 삼각함수에서 최대 최소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아니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2차 함수로 바꾸는 거, 혹은 3차 함수로 바꾸는 거, 아니면 합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죠. 이건 뭐 쉽지. 이거는 왜 쉽냐? 6을 앞으로 빼놓으면 이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최대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우리 아까 저기 예제에서 해봤던 거죠. 앞에 1 있고 여기 앞에 1 있으니까 바로 씁시다. 얘는 뭐다? 루트 2에 사인 세타 플러스 몇 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요 사인 세모의 값이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물론 이 세타의 범위가 어디냐를 사실은 정해줘야 돼. 문제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거 알려주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갖죠.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6루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값은 6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죠. 괜히 직각 얘기하다가 촬영분이 길어졌네요. 학생들 이상하게 생각하겠는데 합성 왜 이렇게 길어? 엄청 어려운가 봐.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정리하고 극한 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